네, 이번 시간에는 개방형 OS 기본 과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일단 개방형 OS의 탄생 부분에 대해서 떻게 이 개방형 OS라는 것이 생겨왔는지 역사적 중요한 사건들을 한번 짚어보면서 그 과정에서 이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GPL, LGPL 라이선스의 탄생, 그리고 그 이후 리눅스가 상용화되면서 어떤 다양한 운영 체제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이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중에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 용어들이 원뜻과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선 용어를 정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사용되는 용어는 FOSS, 한국어로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로 보통 사용이 됩니다. 프리 소프트웨어라고 읽히기도 하고 프리 하이픈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고 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과정에서는 프리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로 계속 사용을 할 것이고요. 이 프리 소프트웨어란 소스 코드가 무료이건 아니건 사용자에 의해서 자유롭게 분석되고 수정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픈 소스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픈 소스 또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고 사용을 하게 되죠. 이 단어는 사실은 프리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권한과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개발자와 사용자가 프리 소프트웨어라는 표현보다는 오픈 소스라는 표현을 더 선호하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이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이와는 다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에 누구나 쓸 수 있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 배포가 자유로운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은 프리웨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프리 소프트웨어의 차이점은 소스 코드에 대해서 자유롭게 분석되고 수정될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경우는 프리 소프트웨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바이너리 파일을 제공하면서 무료로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라면 프리웨어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이 오픈소스의 발전 과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 알고 있으면 좋은 역사적 사실, 그리고 참고 지식으로 제가 생각을 한 게 이 장자크 루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루소는 자유롭고 평등하지 못한 문명사회의 어떤 부조리 그리고 모순을 비판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 루소의 철학으로 등장하던 사회계약론의 내용이 결국 프랑스 계몽주의자들과 더불어 어떤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이론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러분에게 잘 알려져 있는 문구가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나지만 도처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왜 소프트웨어 오픈소스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이제 여기서 시작을 했냐 하면, 사실 오픈소스의 어떤 이 운동은 이 루소가 이야기했던 운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오픈소스가 시작하게 된 역사적 배경은 사실 소프트웨어 분야의 자유를 위한 혁명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의 혹자들은 이제 이런 표현을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코드는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모든 곳에 묶여 있다. 그 당시에 클로즈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하던 사람들이 하게 됐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모든 소프트웨어들은 지금과 같은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소스 코드가 숨겨져 있는 것에서 출발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의 초기 수십 년 동안은 누구나 자유롭게 코드를 공유하는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상업적 이해관계를 여기에 이제 넣으면서 컴퓨팅 세계는 변하기 시작했고, 1980년대 초가 되었을 때는 프로그래머들이 더 이상 코드를 공유하지 않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현상을 보던 컴퓨터를 잘하는 해커, 프로그래머들의 그룹에서 소프트웨어 분야를 위해서 어떤 자유를 얻고 싶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게 됐던 것이 지금의 오픈소스의 시작점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짚어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저희가 출발을 해야 되는 점이 어딘지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분이 컴퓨터 개론을 배우면 ENIAC이라든지 에드박, 최초의 컴퓨터의 시리즈들을 많이 배우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오픈소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출발을 해야 되는 출발점은 유닉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닉스는 실제 벨 연구소에서 켄 톰슨이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멀틱스라는 운영체제 개발팀에 일하던 어떤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래머가 스페이스 트래블이라고 하는 이제 게임을 하고 싶어서 사실 초기 코드를 만들게 됐고요. 그걸 벨 연구소에서 이제 채용을 하고 더 확장해서 잘 쓸 수 있는 체계로 만든 것이 유닉스라는 운영체제입니다. 그리고 이 유닉스를 1973년에 그 AT&T라는 유닉스 벨 연구소를 소유했던 회사가 교육기관에 라이선싱을 하면서 확산되었고요. 그리고 일찍 출시하고 자주 출시하는 전략으로 그 당시에 소프트웨어들이 하던 전략과는 조금 다른 차별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안정성보다는 빠른 혁신을 우선하는, 최근에도 이제 중요시 되고 있는 어떤 점진적인 품질의 개선, 이런 것이 기본 모태가 되던 운영체제였죠. 그 이후 BSD라고 부르는 이제 운영체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BSD는 벨 연구소에서 지금 배포하던 유닉스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버클리 대의 내부에서 작성된 프로그램이 추가된 유닉스의 변종 운영체제입니다. 그 당시 1970년도에 벨 연구소는 유닉스 초기 배포판들을 운영체제의 소스 코드를 포함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배포했고요. 그리고 다른 대학의 연구원들은 이 유닉스를 수정하고 확장해서 쓸 수 있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버클리대 내부에서 프로그래머들이 좋은 프로그램들을 추가로 만들고 개선을 해서 만들게 된 게 BSD였죠. 그리고 이제 유닉스는 이 BSD와 함께 전 세계 개발자들이 협업을 해서 개발을 같이 해 나가고, 그리고 품질을 점점 좋게 만들어가는 혁신적 운영체제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이 유닉스 제품이 1984년도에 벨 연구소의 소유자였던 AT&T라는 회사와 웨스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이 두 회사가 그 상당 기간 이제 연방 정부 소속의 법적 권한으로 어떤 세일즈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었어요. 그 이전까지 이 법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AT&T는 전신 전화와 관련되어 있는 장비 또는 서비스 분야에만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책정이 돼 있었어요. 하지만 1984년 시점 이후로 이 AT&T와 웨스턴 일렉트릭이 연방 정부와의 어떤 반독점 소송 법정 공방이 끝나게 돼요. 그러면서 AT&T는 이제 자유로운 비즈니스를 여러 영역에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유닉스를 상용으로 라이선스 판매하기로 이제 책정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격이 이제 10만 불이 넘는 가격으로 이제 책정이 되고요. 그 이러한 조치를 이제 받았던 주변의 컴퓨터를 그동안 자유롭게 썼던 어떤 유닉스 개발자들, 그리고 프로그램 진영의 어떤 해커들, 이런 그룹들은 BSD 버전을 고쳐서 AT&T사의 코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어떤 유닉스 방식의 운영체제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유닉스를 가지고 있는 AT&T 회사에서는 자신의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측에 생각할 때 BSD에 포함되어 있는 코드가, 유닉스 코드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코드가 들어있으니까 사용하기에는 힘들도록 이제 소송을 걸게 되고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 중에서 유닉스 상용화에 대비한 새로운 운영체제를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이제 생각들이 프로그래머 그룹들에 이제 팽배하게 됩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 이제 클로즈드 소프트웨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요. 물론 이전까지도 소프트웨어는 계속 있었지만, 이제 실제 사람들의 인식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니 클로즈드 소프트웨어니 이런 구분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하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는 소프트웨어를 소스 코드가 아니라 바이너리 포맷으로만 배포하는 방식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IBM 같은 기업은 이 방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소스 코드 배포를 중단한 최초의 대기업이었고요. 그 일반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클로즈드 소프트웨어 형태, 즉 바이너리만 배포하는 형태도
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소스 코드를 직접 보고 싶은 어떤 이유도 없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소스 코드를 보지 않더라도 사용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을 좋아하던 해커들 그룹에서는 이전에 자유롭게 소스 코드를 보고 개작하고 기능을 추가할 수 있었던 그 자유로움을 박탈당하는 또 이 위기감 때문에 붕괴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어떤 활동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은 클로즈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분노에서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